저희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게 장마여가지고 오시는 게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1호선은 막 지금 침수돼가지고 지금 끊겼다고 하고 막 저기 계시네요, 목격자분. 그러니까요. 오전에도 저도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들 여기 오시는데 괜찮으려나 했는데 다행히도 한 5시부터 이제 일기예보에서 비가 그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행사 차재신 시집 읽고 떠들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스페이스 금호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또 왜 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시집을 시작한 게 이제 도봉구에서 저희가 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도봉구 청년 이제 32명의 이야기부터 이제 이 시집이 담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로 여기서 많이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시집에 또 프로젝트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저희 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같이 또 여기 동료분들이랑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하려고 이렇게 좀 원 분들도 계신데 여기로 억지로 이렇게 제가 좀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냥 떠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그냥 이제 시집 이야기로 떠들고요. 시집에 새겨진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50명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겨진 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를 모시고 여기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눌 거고 차재 시인과 떠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일부 마무리하면은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쪽 이제 주방이 저희가 또 있거든요. 주방에서 또 저희가 간단하게 또 맥주 한 잔 원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음료수 드시면서 다 같이 그냥 떠드는 편안한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드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뭐 행사 같은 느낌보다는 이야기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그래도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시집의 주인공인 차재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집 같이 하는데 옆에서 보필하면서 함께 했고요. 저도 이제 문화 기획일을 하면서 또 연극 심리 상담 일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어쩌다가 이 시집까지 나왔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또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코너를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차재 시인분이 해보시겠어요? 이게 태연이 생일 한 19년인가요? 20년인가? 한 4, 5년 전 2018년. 18년? 18년. 6년이나 됐네요. 이제 옆에 있는 윤태연이 생일일 때 이제 생일 선물로 제가 시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얼굴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저희가 인터뷰할 때도 얘기 많이 했었지, 우스갯소리로 얘기 많이 했었지만 이제 가진 건 없고 뭐 돈은 없고 이제 야 시라도 써줄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최초 시작된 그 시인 것 같네요. 맞아요.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저도 이렇게 시를 선물로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받았을 때는 그래도 저는 그동안 받았던 다른 선물들도 되게 좋았지만 되게 이거는 진짜
굉장히 내가 나에게 앞으로 되게 평생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또 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왜냐면은 저도 이제 시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입시할 때나 좀 많이 봤었지 사실 그 이후로는 볼 일이 없었는데 차재 시인분 덕분에 이제 이렇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시를 써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좀 시집을 한 권, 두 권 좀 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렇게 지갑에 돈이 없었던 차재 시인의 그때 이제 아픈 여기로 시작됐다는 거. 22년 정도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술을 마시면서 그때도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이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로 써줬으면은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또 이 도봉에 있는 청년분들이 같이 어떻게 되면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또 저는 차재 시인분이 좀 약간 늘 이제 뭔가 되게 시를 너무 잘 쓰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뭔가 같이 제가 좀 도움을 줘서 함께 좀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했고 그게 이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들을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 도봉에 있는 청년분들을 한 분씩 만나면서 이제 그분의 이제 현재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그걸 가지고 차재 시인분이 그거를 시로 써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이렇게 모여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또 분명히 청년분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서로에게 이제 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죠. 그때 제안 받았을 때는 어떠셨나요? 뭐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때도 뭐 딱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하자 그렇게 썼죠. 네.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이제 시간도 있었고 저도 좀 그럴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재밌겠다. 왜냐면 제가 또 애정하는 동료분이시고 저도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친구로 지내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좀 서로 각자 자기 분야들이 맞아지면서 같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또 이제 이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무중력지대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청년들 좀 커뮤니티, 지역 활동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데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사업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인건비를 받는 그런 사업보다는 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어서 그 사업을 지원하면서 겸사겸사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돈으로 받아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프로젝트 제목은 당신의 현재를 시로 써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 현재라는 키워드를 이제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잡았던 거는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가장 잘 우리가 이제 전달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현재라는 키워드가 딱 많은 것들을 이제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이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이제 시로 담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담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재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이제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도봉구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가의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쉽지만 도봉구 거주 청년들로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연극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분명히 그분에게는 좀 더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을 좀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어떤 치유의 속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이제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거를 홍보하고 했지만 첫 시작은 이제 그래도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한번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너 시 한번 그 같이 받아볼래? 그냥 그 우리랑 1시간 만나서 떠들면 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모집을 받으면은 이렇게 저희가 앉아가지고 그냥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그냥 수다 떨듯이 했어요.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1시간 정도를 저희가 거의 이제 막 딱딱한 인터뷰보다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종이에 있는 해시태그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해시태그 10개 정도 그 해시태그를 저희한테 써가지고 전달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도 뭐 딱딱하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해시태그에 있는 것 중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거는 차지신 시인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워낙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인터뷰 하실 때 또 어땠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뻘쭘한가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뭔가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제 만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뭐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고 좀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뭐 일관적으로는 좀 그런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에 대한 인터뷰를 마치고 저희가 이 당시 사업 때는 이제 저렇게 폴라로이드로 즉석에서 그 현재를 좀 담아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저렇게 기념품으로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이제 시는 이제 그 즉석에서 쓰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저 통해 가지고 그 시집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게끔 제가 좀 매개자 역할을 계속 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 모집을 하고 제가 이제 소통하고 전달하는 그런 이제 기획자 역할을 계속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저희 이제 이렇게 시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분의 이제 반응이었는데 이분 시를 써드렸을 때 이제 여기 윤태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감상이 왔었는데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맨 앞에 아침에 이거 버스에 쌓이는 여자처럼 훌쩍거렸지 뭐예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뭔가 그때 제가 시를 쓰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울었다라는 그런 감상이 저한테 좀 되게 의미 있게 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를 쓸 때도 뭔가 누가 내 시를 보고 울 일이 있을까? 뭐 이런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또 여기 이분께서 또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또 이런 예상 전혀 못했는데 이런 그런 의미구나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밑에서 이제 이렇게 다들 연락을 주시는데 저도 되게 뭐랄까 이 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들 좀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들을 전해주시니까 굉장히 많이 힘도 나고 이게 사실 좀 되게 긴 프로젝트였거든요. 거의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1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50명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좀 지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이런 반응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의미가 생기고 있구나, 좋은 쪽으로 생기고 있구나 라는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계속 50명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저희가 32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저희 무중력지대 도봉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가출판을 했거든요. 이제 공식적인 출판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시집으로 엮어가지고 선물로 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출판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기념회에서 같이 함께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나누고 이제 여기 사인회도 직접 저희가 이제 부끄럽다고 원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또 사인회는 안 하냐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즉석에서 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고 가셨더라고요. 네. 그때 또 소감도 한번 듣고 싶은데 그때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다 늘 준비 안 돼 있죠. 내 삶에서 그렇게 준비된 적은 없었는데 군대 갈 때 빼고는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요청할 때 이제 제가 뭐가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써드릴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떠오르신 대로 써주세요 해가지고 저기 계셨던 분들 다 다르게 썼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너무 진이 빠져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예 그냥 다른 작가들처럼 뭔가 이렇게 쌓이는 문장을 만들자 해서 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 또 그게 또 저한테 좀 오글거리고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스타일에. 그래서 그 후로는 아예 그냥 사인 없앴습니다. 진짜 사인이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결과를 공연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향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안된 거를 그 후? 질문이 뭐 이제 저희가 32명을 마쳤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생각한 게 있잖아요. 다음 스텝은 이제 여기서는 32분까지 만났으니까 이제 보통 시집하면은 한 권 분량이 한 평균 50편 정도 되니까 50명을 한번 채워서 한번 정식 출판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18분을 더 만나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획자니까 이거에 있어서 어쨌든 핵심으로 움직이는 게 저희 처제 시인. 저는 처제 시인 말을 따라서 이제 나중에 네네 알겠습니다. 싫다면 싫죠 뭐 이러면서 100명을 원한다 해도 본인이 난 한 명만 더 받을 거 하면은 저는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여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50명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제 18명을 더 한번 해보자 일단 쉽지 않겠지만 대신 이제는 우리가 지원 사업이라는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도봉구 떠나고 이제 정말 이 서울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줬던 좀 고마움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게 가능하니까 SNS로 이제 계속해서 올리니까 어느 순간은 저기 진짜 뭐 경기도 또는 뭐 저기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멀리서도 이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비대면으로도 몇 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온라인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무중력지대라는 곳은 이제 청년을 위한 공간이었다 보니까 청년만의 대상으로 저희가 그 프로젝트 참여자를 받았는데 이제는 세대를 좀 벗어나서 누구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그래서 더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더 적었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그 있으신 분들도 이걸 참여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게 가능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구든 가능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의도치 않았거든요, 정말.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직장인 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 그리고 대학생 분들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같이 활동하는 이런 기획자 분들도 있었고 예술가 분들도 있었고
점점 이제 가면서 직업군도 되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뭐 의료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창업가로서 이제 1인 창업으로 계속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군인이셨던 분이 여기 계신 분들도, 예, 그때 말년휴가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하셨고, 나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는 정치인 분도 한번 만나서 이거를 같이 했었고, 말고도 저에게도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들 주로 만나는데, 이제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님이 또 거기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주셨고, 또 이제 이 장애 당사자 분도 이제 여기 같이 함께 참여하셨고, 여러모로 이제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그래도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의 삶을 좀 여기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뭐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50개를 다 채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사실 저희보다는 이제 그때부터는 차지 시인의 몫이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저기 투구 많이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뭐 그게 진짜 끝이니까. 원고 추려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맞아요. 했죠. 일단은 이걸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출판으로 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면서 또 주변에 이제 출판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조언을 받고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는 입장으로서 같이 했고요. 근데 거의 엄청 거절당했죠. 그쵸. 거의 몇 군데 넣으셨죠? 한 40군데 정도 되지 않았나. 거의 40군데 정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그래도 이거 우리 출판하면 좋겠는데 이대로 그냥 끝나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냥 진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 갑자기 또 그때 이제 천재 시인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좋은 소식으로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근데 이제 천재 시인이 좀 힘들어하는 심경을 제가 옆에서 한번 보면서 이런 표정을 펴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기 이제 저 시집에도 있지만 문학수첩에서 이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계약해서 온전히 첫 시집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 뒤에 계시긴 한데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긴 한데요. 저희 문학수첩 대표이사님이 그때 그걸 직접 원고를 또 검토해 주셔가지고 해서 이제 저희가 미팅을 진행했었죠. 그때 인사동에서. 해서 이제 그때 출판에 대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었고 사실 그때도 살짝 정말 해주시나? 막 이러면서 막 살짝 왜냐면 이렇게 그동안 계속 좀 많이 거절당했으니까 진짜 해주시는 거 맞나 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계약을 해주시고 해서 너무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어쨌든 간에 같이 기획을 이렇게 이끌어온 입장에서 이렇게 등단 좀 어쨌든 시집을 이렇게 냈었고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문학수첩에 대한 여기 문학수첩에는 또 시인선이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118개 정도의 이제 시집이 나왔고 다들 아마 아시는데 해리포터 그 책이 출판된 데가 그 문학수첩이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너무 여기서 같이 이렇게 출판해 주신다니까 너무 의미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문학수첩과 꼭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해주세요. 그래서 저기 하던 와중에 좀 다른 데서 이제 가희라는 저 잡지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여기 있는 지금 원고들로 이제 신인상 이제 15분 신인상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뭐 데뷔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이라는 곳에서도 일단 공식적으로 등단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책 구입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학수첩 측에서도 이렇게 디자인 컨셉을 새로 한 게 이번에 이제 차재 시인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 계기로 새롭게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시인의 말에서 이거를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냥 실어봤는데 저는 이제 이거 나왔을 때도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여기에 무슨 이제 우리의 목표는 끝끝내 익명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의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네, 이렇게 썼을 때는 좀 그렇죠.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만나서 시를 쓰긴 했지만 이게 어떤 그 개인만의 목소리보다는 좀 더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되는 좀 그런 지향점 그런 거를 좀 지향하는 느낌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굳이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운명의 목소리가 된다는 거. 꼭 네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혹시 구성? 그럼 이 구성에 대해서도 혹시 어떻게 어쨌든 이 시집이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건 추후에 이제 저희가 네. 어쨌든 이게 시인의 말이랑 이제 저희가 만났던 50명의 시를 다 여기에 이제 수록이 됐었고 제 시도 여기 이제 마지막쯤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이제 이 시에 대해서 해설 평론을 해주신 김병호 시인님이 이제 마지막에 해설로 이제 수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집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서요. 그래서 15초 정도, 1초도 괜찮습니다. 혹시 한 분씩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냥 이제 자기 소개에 대해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있죠? 여기 안 보입니다. 좀 있었는데요. 네. 이 시즌의 첫 번째 약간 유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실려있는 박현근입니다. 여기 손에 참여 따르시고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92페이지에 실려있는 김은희라고 하고요. 이 지금 계신 공간을 윤태현님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시집을 통해 태연님과 차재신 시인과 인연을 맺게 된 연정모라고 합니다. 차재신 시인하고 윤태현 제 제자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옛날에 한참 수업 시간에 혼자 뒤에 서서 시 쓰면서 고뇌하면서 하던 거를 장난치면서 못하게 맞고 막 이러면서 했었었는데 책이 이제 나와서 공감하고 얘기도 나눠보려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차재신 시인의 친구입니다. 유진우입니다. 중학교 동창이네요. 오랜만에 창이네요. 저는 예비 신부입니다. 신빙국까지 알게 저는 그 프로젝트 도봉구에서 할 때부터 같이 했었고 정식 출간은 56페이지를 맡은 안덕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제 도봉문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두 분이랑 연을 맺게 됐고 그래서 이 공간까지 오고 축하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문했습니다. 이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윤태현님이랑 무중력지대에서 프로젝트 같이 하다가 좋은 기회로 이렇게 시 프로젝트까지 참여하게 된 참여자로 나온 정부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 시집 참여자로 들어가게 된 정민석이고요. 그 축하받다고 뒷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 참여하게 된 이하정입니다. 네, 저도 여기 시집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양건희라고 합니다. 참여했어요. 있어요. 제 생일 선물로 시를 전놓고 뺏어간 이현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수첩 대표이사 강동자입니다. 와! 내분 장본인인데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회사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고 투고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투고 원고를 각각 저희 직원들이 바꾸기 때문에 자기 기획일도 있어서 사실 투고 원고를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투고 원고를 읽는 유일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쁘지만 그래도 틈틈이 투고 원고를 주고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시집이 막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특이하고 이때까지 내가 시집을 많은 시집을 봤지만 이렇게 사람 이름을 받고 제목을 붙인 시집이 처음이라 제가 굉장히 신선하다.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시집을 내자. 사실 이 시집을 작년에 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등단은 다른 데서 했지만 사실 시집이 나오면 시집은 물론 오래 나왔잖아요. 왜냐면 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집은 사실 오래 나왔지만 올해 초에 나왔죠. 근데 작년에 계획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등단은 문학수첩 상과 마찬가지예요. 가의에 셌다는데도 제가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문학수첩에서 등단하셨어요. 원래는 문학수첩 등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등단이라는 제도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외국에는 어떤 잡지나 어떤 단체에 의해서 우리가 꼭 등단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이 나오면 그건 등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책이 나오면 작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무슨 잡지, 뭐 어떤 단체, 뭐 문학 단체, 뭐 거기만 나야만 작가가 되는 게 아니고 작가가 되는 거예요. 책이 나오면. 그래서 계약을 작년에 우리랑 했기 때문에 등단 문학수첩 작가입니다. 저는 성북구의 목소리예술연구소 대표이고요. 그리고 책 두 권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딱 이맘때 소설 꿈꾸는 남성 공작소라는 소설을 써서 뭐 등단은 아니지만 책을 내면 등단을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종철 신앙송대회 운영위원으로 있는 한일경입니다. 그러게요. 소년이 그런 의미였어요. 혹시 여기서 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이 시간을 특별히 이렇게 저한테 주신 대답해 준다고 해서 좀 내용적인 것도 그런 게 많긴 했는데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분의 시를 보는데 이게 그 문장마다 다 이렇게 온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온점이 없이 그냥 쓰는 형태의 그런 시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 기준은 리듬감이었어요. 읽으면서 이건 좀 탁탁 끊기면서 읽히면 좋겠다 하면 이제 사이에 점을 찍었고 좀 더 좀 흐르듯이 읽히면 좋겠다 하면은 이렇게 굳이 안 넣는 정도.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가 있죠. 그래서 혹시 그거에 빠뜨렸나? 실수했나? 전혀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네. 왜 이렇게
정말 단단하고 싶은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거 원고를 중간에서 계속 매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끔씩 얘 실수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질문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띄어쓰기 하나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하면서 아 미안해 이러면서 네,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시집에서 하나 정도를 시를 낭송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원하시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키셔도 됩니다. 시로 다 시키시고 싶으시고 어떤 시를 저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이주민 씨. 네. 그러면 잠깐의 시 낭송을 하겠습니다. 이중민, 내가 잃었던 것은 두 다리가 아닌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끝입니다. 이 시는 또 짧아가지고 새로웠어요. 그 시를 봤을 때. 혹시 그거를 고르신 이유라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게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니까 아, 네. 그래서 대신해서 그걸로 아유, 네.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6페이지에 새겨주신 야수님이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는 저희가 다음으로 8페이지에 새겨주신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누가 새겨주셨죠? 네, 보시죠. 박현근님이라고요. 네, 박현근입니다. 네, 박현근님이시고요. 네. 일단 소개도 간단하게 있었고, 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시게 된 분이 물론 이제 제가 이거 권유를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도봉구에서 진행하실 때,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참여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맞아요. 원래 시를 좋아하기도 했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되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게 되게 큰 건데 그걸 시로 담아낸다는 거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좀 크고 깊은 프로젝트라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소식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도봉구에서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마무리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후에 소식을 전해주면서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별다른 고민 없이 관심이 있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좋아요 해서 대화를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홍근님은 여기 진짜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동네 책방들 그런 데를 다 다니시면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좀 그래도 좀 뭔가 참여 의지가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참여하게 해주셨고 그러면 그때 현재가 좀 궁금해서 그때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 네, 현재 일단은 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키워드를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지내다가 이거 참여하게 된 계기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때 보내줬던 키워드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보내줬던 키워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미, 아직 이런 걸 다루기로 했어요. 네. 뭔가 좀 고조되어 있고 그래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방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좀 망설임, 물론 약간 겹쳐 있는 것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위험이니까라고 적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시에 책방 유령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령이라는 말도 좀 애매한 어떤 존재감에 어떤 정체성에 이런 것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열심히 방어하고 있었다. 방어하고 있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여전히 방어하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계속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그때 비하면은 그때는 좀 약간 직업적으로 공백기에 있었고 그때는 네, 저도 이제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모임 많이 다니면서 계속 쓰다 보면은 즉흥적으로 또 뭔가 쓰고 그러면서 또 퇴고는 끝나지 않고 이런 과정이 반복 속에 있었고요. 그랬던 게 계속 지금은 좀 더 약간 뚜렷해진 것들이 많이 있긴 해요. 뚜렷한 목표로 뭔가를 쓰기도 하고 또 물론 지금 직업 활동 덕분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고뇌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덜 막연하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끝이 안 나거든요. 네, 역시 저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방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혹시 이 시에서 뭐 궁금하신 거를 어제 궁금했던 거는요.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 나눴을 텐데 어쨌든 재료가 된 거고 제 이야기가 그 재료를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써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쓰셨을지가 궁금하긴 했어요. 또 이번에 제 이야기를 쓰신 것만 봤을 때보다도 시집으로 만나보니까 되게 다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해서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어떤 고민을 하셨을지 궁금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다 보니까 비슷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비슷한 드랍들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분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아까 얘기한 판단하지 않겠다 이게 항상 이게 최우선이었고, 그러면서 그냥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저를 통과하는 문장이나 뭐 단어 같은 것들이 생길 때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 키워드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그때 그런 문장들이 있었구나. 저도 오히려 지금 다시 생각나게 되는데 네, 그렇게 좀 그 만나신 분들이 하는 뭐 자주 쓰는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쓰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느꼈던 것 같아요. 하게 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신앙송을 혹시 직접 신앙송이요? 하실 건가요? 무슨 태연이 시켜도 되나요? 저요? 네, 그럼요. 좀 돌발 상황이죠? 인생은 돌발해집니다. 제가 읽어볼까 생각했는데 태연이 부탁드려볼게요. 네. 어떤? 저는 여기서 58페이지 네. 계신 분의 이야기를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그게 다 시마다 인상 깊은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시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되게 제 개인적으로 공감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드는 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또한국하게 적당한 기분이었고요. 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현아, 다니던 길에 공중전화 부스가 생겼다. 울리지도 않았는데 수화기를 들었다. 저도 제가 받을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이 많아질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오래 다니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궁지에 몰릴 줄은 몰랐는데요. 팔꿈치를 문지르면 몸의 가장 바깥과 이어지는 것 같다. 가장 가까운 곳을, 가장 먼 곳을 쓰다듬는 감각. 잠시 연결되는 동안 자신을 알려주세요. 응, 아직 살아있어. 눌러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거리는 지난 만큼 바뀌어 있고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상시로 살아있게 된다. 어떤 날은 사라진 채 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시간을 또.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96페이지에 새겨진 분을 모시겠습니다. 92페이지군요. 아유, 제가 너무 실수했네요. 김은희님입니다. 마지막 세너이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 프로젝트 참여하시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22년에 저희가 처음 만난 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직장을 여기서 이제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같이 지역 활동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회원님을 만나게 됐고 가끔 이제 겹치는 자리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인사하는 게 거의 다였는데 이런 제안을 주셔서 저도 뭔가 그냥 막연하게 궁금하기도 했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문학이잖아요. 시라는 게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내가 그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냥 가벼운 마음에 갔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큰 기대를 하고 가진 않았었는데 기대보다 그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의 분위기나 그리고 이거를 다음날 주셨나 그랬어요. 맞아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대충 쓴 거 아닌가? 뭐 진짜 그 충격이 이렇게 말로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문장부터 저를 탁 때리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키워드도 몇 개 드리지 않고 이야기도 사실 제가 막 펼쳐놓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입력이 됐을까? 이거 처음 만났으니까 그랬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저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훑고 지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랍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때 현재를 지금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때 제가 드렸던 키워드도 지금 다시 말씀하시면서 저도 좀 찾아봤더니 싸가지 맞아요. 그다음에 좀 충격적이었어요. 식물, 잠, 근육 5개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불면증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현재와 그때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아직 마음을 넘어가기 전의 상황에서 막연하게 되게 두렵고 어떤 선 앞에 내가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키워드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와 있음에도 지금의 현재가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때의 현재는 되게 그거를 큰 어떤 상처로 느끼고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때와 별로 다르다는 느낌을 안 갖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기범이는 여전히 아파요. 제 집에서 키우는 식물 이름이 기범인데 아프다고 하니 건강하진 않지만 잘 살았어.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그때 싸가지라는 그걸 드렸던 이유가 제가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막 예의가 없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던 차였던 것 같고 좀 이렇게 탁탁 나의 뜻을 잘 전달하고 그런 거를 좀 잿단에는 이미지를 그려보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직업 자체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되게 길게 설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은행원,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그때까지도 그냥 되게 길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그래 이해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저는 재미있게 하는 일이었지만 내 일을 딱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이해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조금은 아무튼 좀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물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퍼뜩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부가 질문이 계속 들고 그래서 돈은 어디서 버는 거야? 뭐 그런 질문을 항상 받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현재라는 표현은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는 지나온 시간 과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현재, 지금의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 책을 참여하게 된 계기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는 지금의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읽어도 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비슷하지만 이거를 지나온 활기찬 시는 아닌데 어떡해요. 지나온 현재로 어쨌든 읽고 있고 좀 제가 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게 좀 특이했어요. 왜냐면 지금의 현재와 그때 현재가 다르지 않다는 거는 그때 상황들을 나누는 게 아니고 약간 되게 근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님은 저희 같이 공간 운영하는데도 지금 이사장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하게 책임을 갖고 계시고 여기 저는 이 시 보니까 사실 딱 느낀 게 저희 공간에 또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나 하는 거에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했는데 이 식물들도 보시면은 되게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그 관심사가 엄청 크시고 그쪽에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 공간에 이렇게 디자인 이런 섬세한 디자인들과 이런 이 식물들 이런 인테리어들이 저희 이제 은희님 이제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관리해 주시니까 저희 공간이 되게 이뻐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간 같이 오래 많이 만들고 하면서 윤희님과 많이 이제 알아가게 됐고 올해 아무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여기 시에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그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언어를 뱉어내시는 거잖아요. 언어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조금 궁금했던 것 같고 그랬어요. 지난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이 수많은 언어 중에 이 언어를 골라서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할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하면서 읽었거든요. 뭐 계속 비슷한 내용처럼 대답된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재료라는 말을 하니까 다른 대체어가 생각이 안 나서 뭔가 사람한테 재료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재료가 다양했죠. 재료가 다양하니까 뭐 이분이 쓰는 언어랑 이분이 쓰는 언어랑 다 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제 식이라면 제 식이겠죠. 제 식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형상화를 한 거고 그래서 뭐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여러분들과 만났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나. 네. 어쨌든 쓰려면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건데 계속 자극을 각기 다른 자극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뭐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개인 기호로는 뭐 사실 식물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모르는데 또 은희님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때 하루 만에 들었다고 하는데 대충 쓴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씀직하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캐치가 빨리 됐으니까 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됐다고 표현했지만은 약간 상호작용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모든 여기에 보면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역에서 하셨으니까 초반에는 아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이게 다 그림이 그려지고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는 너무나 이해가 되고 근데 너무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랑 잘 참여도 잘 읽고 시와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혹시 여기서 시 완성을 부탁드리려고 있어요. 부탁이. 그 78쪽에 김송이라는 이분이 제가 이 동네에서 활동하면서 만난 유일한 동갑 친구예요. 이 친구의 상황이 이제 서울, 이 친구도 도봉이 여기 토박인데 고성이라는 지역에 이제 가서 지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고 그 안에서 좀 갈등을 하는 시기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거를 고성과 소희의 이야기로 만드셨고 이제 근데 소희는 고성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희의 지금의 현재는 고성을 다시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를 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희님은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도봉구 거주하시는 분들 프로젝트 할 때 이제 딱 그 다음 날에 고성으로 이사 가신 날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꼭 오늘 해야 된다 해서 그 전날에 제가 어떻게든 같이 시간을 맞춰서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사 가고 나면은 사실 저는 그걸 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딱 그 전날에 저희가 하고서 다음날 이사를 가셨던 게 기억에 큰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김소희. 소희와 고성은 가깝다. 식당에 가면 소희는 밥을, 고성은 빵을 시킨다. 고성은 가족이 많다. 소희의 이모부는 늘 소희에게 고성은 잘 챙겨야 한다고 했다. 함께 산을 오를 때면 고성은 풀들이 비치는 푸른 녹색이 좋다고 했고 그럴 때면 소희는 어서 정상에 오르자 했다. 꼭대기에서 미래를 다짐하는 소희의 등을 보며 고성은 소희의 뒷모습이 푸르다라고 생각했다. 고성은 은은하게 먼지 덮인 소희의 서재가 좋았다. 소희는 책에 대한 내용을 먼저 꺼내진 않았으나 고성은 펼치지 않은 채로 정돈된 책들을 보며 어쩐지 우리의 사랑 같다라고 생각했다. 얼마 뒤 소희는 고성을 떠났다. 소희는 도시에서 도시공학을 공부했다. 도시를 공부할수록 알게 될 것은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배관의 원리나 맨홀 뚜껑의 규격, 도시의 오물을 원활히 통하게 하는 불황의 조건 따위였다. 소희는 점점 잿빛 얼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도시의 색인지 소희의 색인지는 알 수 없었다. 길고 긴 연구 끝에 소희가 새로운 도시를 세웠을 때 고성이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소희는 희미해진 고성의 윤곽을 떠올렸다. 소희와 고성은 밥과 빵처럼 다르기도 했고 밥과 빵처럼 닮아있기도 했다. 도시의 변두리를 달리며 소희는 고성이 떠난 곳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소희는 마지막으로 고성에 간다. 연유 같은 사람이 지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집 읽으신 분들 중에서 또 소감을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제 지금은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모셔봤고요. 지금 이제 모시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이 시집을 읽어보고 느낀 점을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네네. 이거 딱 보면서 최근에 문구전을 보고 왔는데 문구가 이상화하다 보니까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걸 표현한다기보다 자기가 느낀 그 색감을 뒤에다 배경으로 쓰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가는 보통 초상화나 이상화 그림 이렇게 바로 전신으로 바로 표현하는 거가 많은데 글 같은 경우가 되게
인사학과가 쓰는 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고정적인 대상, 어머니에 대한 느낌을 쓴다면 어머니는 어떤 공통된 보편적인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물이다 보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인물을 이 표현된 글 속에서 그 인상만 갖고서는 느껴지는 어감과 문장으로만 그거를 공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지금 현대 사회는 굉장히 MBTI에서 나를 고정시키려고 나를 찾고 규정하려고 하는 거에서 오히려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람에 대한 현재가 나한테 공감되면서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영원히 되어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질문 퀴즈엔드로 했지만은 그런 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영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불변하는 것에 대한 영원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현재를 지정한 순간 이미 과거가 된 게 현재버리기 때문에 현재라는 사실 계속 변해가고 있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표지가 계속 이동하는 어떤 그런 스티커처럼 찍힌 게 우리 계속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 하나를 인상파적으로 표현을 해줬고 그 창이 됐었고 그게 그 사람이 그 글로 통해서 또 변화하게 되고 그 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뭔가를 공감하면서 또 변화가 되면서 감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변화해가는 이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의 우리 사고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영원히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코멘트를 전혀 기대도 안 했어요. 평론으로 모셨어요. 혹시 또 뭐 소감을 알려주실 분이 한 분만 더. 되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이렇게 집착하면서 봤어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 감정이나 제 생각들을 바탕으로 약간 판단하면서 보게 돼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까 시인분께서 이제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시집이 어떤 누군가의 삶에 판단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오로지 삶이 들어가 있는 시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다시 더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에 말씀을 나누고 싶으면 이게 제가 친구를 떠나서 차태신 시인이랑 함께하기 너무 잘했다 한 게요. 저도 그게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이제 이게 감히 이제 이걸 썼는데 그 사람 입장에 뭔가 이게 평가당하거나 뭔가 어쨌든 그게 저는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게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거에 있어서 신뢰감이 있었던 거는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는 분인데 되게 타인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되게 섬세하게 그걸 바라보는 게 있고 늘 되게 그런 거에 있어서 감수성도 있고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걱정이나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런 평가하지 않는 거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하면서 좀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배려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사제 시인과 떠들기인데요.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원하시는 대로 먼저 답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유일하게 먼저 딱 본 게 이거였는데 일단 오른쪽은 여기 아까 앞에 있는 덕영님, 덕영님 같은 딱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창을 오랜만에 보는데 딱 질문 보자마자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얘기해준 것도 그렇고 근데 뭐 사실은 이런 질문은 답정너죠. 이제 뭔가 정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영원으로 되어가는 것은 영성적인 순수한 마음을 깨달은 과정인가요? 저는 딱히 그런 거를 생각하고 쓰진 않았지만 본인이 뭐 영원히 되어가고 있다라는 문장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은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와 오늘은 어떤 시를 쓰고 계시는지 오늘은 시 안 썼습니다. 바빠서 요새 제가 지금 요새 취업하려고 열심히 직업훈련 배우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시 쓸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뭔가 하루 종일 이제 시를 읽고 시 생각만 하고 시를 쓰면은 그거는 시인이 아니라 백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정말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시를 쓰는데 어떤 과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뭐 앞서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좀 내가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거를 꺼낼 때는 좀 위태로울 것 같다. 혹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슨 내가 박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을 좀 그러니까 선을 안 넘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또 생각을 했고 네, 저와 인터뷰할 때 완전합니다. 이거는 누가 질문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은 누가 하신 저의 이야기입니까? 자리에 안 계신가 보네요. 안 계시나요? 넘어가요. 마지막 질문이 제일 당황스러운데 남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 남들이 무언가 대단한 거나 특이한 걸 이 스타 강사를 모시는 네. 특이하거나 한 걸 할 때면 나도 무언가 대단하거나 특이한 걸 해야 할 것 같고 부담이 옵니다. 어떻게 이거를 왜 혹시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김민영 강사님이나 뭐 김철호 같은 것 때문에 안 계신가요? 네, 그래도 저도 궁금해요. 저 나름 되게 이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네, 그 생각이 들었어. 저는 이거 지금 보고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술이랑 게임에 빠져가지고 학사연구를 받고 이제 군대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F를 6개를 받고 군대에 갔다가 이제 복학을 하게 됐는데 2년 후에 근데 이제 이때 복학할 때는 이제 조금 제대로 좀 학교 생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 정말 제일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라서 야 나 이제 복학해서 이거 좀 만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달라니까 그 반에서 수석인 애가 있으면은 걔랑 무조건 친해지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수업 때 맨 앞자리에 앉고 너가 걔만큼 할 수가 없다. 처음엔 걔의 30%, 그 다음에 걔의 50%, 걔의 70%. 나중에 100%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걔가 해온 게 이미 있으니까 그 벌어진 차이는 못 메꾸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성장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걸 갖고 그 얘기를 하냐면은 남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 예를 들어 뭐 손흥민, 뭐 축구 선수, GD 막 이렇게 전혀 다른 영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반경에 있는 사람이면 뭐 이게 뭐 능력 있는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내가 직원인 입장에서 뭐 거기서 내가 이제 배울 것들, 이 사람을 보고 배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그런 향상심이 들지 않을까 했는데 당사자가 안 계시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하든 근데 내가 프로의식이 있으면은 부담 이렇게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압박감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뭐 밖에서 봤을 때 하찮거나 사소하거나 뭐 그냥 단순 노동이나 뭐 이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임하는 자세에서 좀 프로의식 갖고 하면은 그런 생각은 안 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한 질문이라서 대답하고 싶었어요. 학사연구 얘기 하도 많이 들었는데 힘드네요.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이제는 좀 현장에서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모든 질문을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실 수 있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있어요. 로고 시 계속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실지 이어나갈 건 아니고 다른 주제로 뭔가 또 시를 계획하시고 있으실지. 그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확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얘기하니까 너무 뭔가 정치인처럼 왜냐면은 이거 시즌 나온 것도 제가 뭐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라 태연이가 옆에서 야 이거 좋은데 한번 같이 해볼래 해서 저도 예상이 없다가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 하게 돼서 또 첫 시즌까지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미리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하고 생각해 둔 건 없어요. 그냥 뭐 상황이 또 어떻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해 둔 건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 좀 그거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시인이기 어디서부터 얘기해? 저희 맞아 그거를 하고 있어요. 메일링 여기 있는 연정모 시인입니다. 참여자이자 이제 시인인데 저희 동료 시인인데 이제 둘이서 같이 시인이기라는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아이디어와 이제 총 감독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시인으로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외부에서 청탁이나 뭐 우리를 시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 뭐 이렇게 환경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자생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 어쨌든 계속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감을 정하고 계속 시를 쓰자. 그게 시인이 하는 일이 시 쓰는 일이니까 누가 뭐라고 어떻게 보든 뭐 하든 간에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월 구독료는 1,900원 양질의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궁금한 게 시인 되기가 아니라 그 짝대기 저 시인이기라고 한 이유가 시인 이미 됐으니까 이렇게 짧게 그냥 이제 이기로 유지하기 위해서 된다는 건 어떤 목표점을 생각하고 달성하자 이런 느낌이라면 이기는 지속적인 거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기 맞나요? 네. 제가 오늘 등단을 해서 하고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들고 또 좀 조급한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시집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시를 쓰고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걸 보고 옆에서 찾으신 시인께서 네가 시인이란 거는 네가 믿어줘야 돼 이런 말을 해줬는데 저한테 그게 되게 깊은 울림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 그대로 시인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쓰자. 라고 생각해서 그걸 유지하는 방식으로 둘이 같이 열심히 원고를 써보고 있습니다. 저도 1년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럼 또 질문 하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한 번도 안 떠드신 분들 궁금하시면 하셔도 되고 억지로는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50명을 만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의미를 떠나서 그냥 좀 기억에 가장 좀 깊게 남았던 분이 누군지 궁금해요. 이게 정확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른다기에는 이제 아까 읽었던 맨 마지막 시 이준민 님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 원고를 쓰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사람 자체보다는 원고를 쓰는데 제일 힘들었었던 게 그 마지막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정 중에 쭉 막 길게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자면 그분이 이준민 기억에 남네요. 주민님은
본인이 오픈하셨으니까 마술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주님 마술사 치면은 또 나오니까. 맞아. 저도 가장 그걸 받아보고서 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것도 시야라고. 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좀 시에 대해서 저도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처음으로 싸웠죠. 맞아. 이건 아닌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더 못 쓴다고. 저는 좀 어쨌든 파격적이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다른 것도 다 뭐지 이거 새롭다 하는데 뭐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네, 이제 또 저도 이분에게 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분이 이제 함께 하셨던 분인데 뭔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약간 이제 어떤 성의로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길면은 뭔가 성의가 많은 것 같아 보이고 막 그 당시에 되게 단순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으니까 이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진호님이 궁금해하시는 저요? 저도 아내랑 같이 저희가 결혼식이 내년인데 혼인신고를 먼저 해가지고 저희 부부인데 아내랑 같이 시집을 읽었는데 저도 사실 국어가 지금 5등급이라 조금 시를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시를 읽고 이렇게 음미하고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 꿀팁 같은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언어 8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네. 시가 이거 진짜 이렇게 꿀팁이 읽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나 뭐 의도 이런 것보다 어차피 언어라는 게 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읽었으면 읽은 거지 이런 마인드로 읽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얘가 숨겨놓은 게 뭔가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스스로만 피곤하지. 왜냐하면 그걸 알려줄 거 이렇게 할 거였으면 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글로 썼지. 그거를 굳이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장르가 시인데 그냥 내가 읽는 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되셨나요? 예, 답이 됐어요. 지금 언어 8등급까지 8등급이 5등급한테 또 뭐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은 저는 볼게요. 맞아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그 차재신 본인이 직접 여기서 좀 낭송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원래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을 때 대신 낭독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직접 그거를 선택해서 한번 하나 하고 싶다면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16페이지에 손민이라는 시를 읽어볼까 해요. 손민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는 이동하지 않는다. 수행은 끝나지 않는 것. 내 성질을 발견하는 것. 무릎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짙게 풀멍이 든다. 더하면 양처럼 흰 뼈가 드러나게 되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머릿속을 채우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 마리. 쉼없이 늘어나는 것은 양의 성질. 뼈가 훤히 드러나도록 순종하게 되는 양을 아무리 죽여도 보송보송 쇠털이 자라난다. 흰 스웨터를 입고 무한히 반성한다. 내가 죽일 수 있는 것과 죽일 수 없는 것들이 나부 자라나는가. 그게 나를 죽일 때까지 엎드린다. 그가 만족할 때까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입을 막으면 부르르 떠는 것은 사람의 성질. 온몸에 멍이 들 때까지 들이받는 것도 털뭉치를 내팽개치는 것도 수행이 끝나면 다시 태어나는 양 한 마리. 나를 부른 채 매 하고 오는 양이 한 마리. 이 시를 고른 이유는 정말 요새 제 심정과 상황과 다르지 않아가지고 하루하루 스스로를 이겨내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
매일 수행하는 기분으로. 훈련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취업 훈련. 네. 어떤 취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지금 게임 기획자가 되려고 이렇게 7개월간의 이제 직업 훈련 과정을 겪고 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하고 되게 힘들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루하루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입어야지 이러다가 참 이 시가 또 눈에 밟히더라고요. 수행하는 내용. 그래서 요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자리를 또 이렇게 흔쾌히 만들어 주신 게 저희 이제 강봉자 대표님이신데,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대신 홍보를 해드리자면, 저기 보이시는 문학수첩에서 이제 반년간 문학수첩, 그래서 이제 반년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시리즈로 해가지고 저기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시, 소설, 영화평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번 나오니까 이번에도 이제 새로 나왔죠? 그렇죠? 뭐예요? 그거 제가 다시 설명.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반년간지의 작품인데, 원래 저희가 개간 문학수첩이라고 1년에 4번에 계절마다 내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인수첩이라고 시만 갖고 1년에 4번에는 개간 시인수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6년 한번 하다가 그 시인들한테 넘겼어요. 그 시인들 5분이 만나서 모여서 그 시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넘겼는데, 개간 시인수첩을 넘기고 하니까 제가 너무 허전했어요. 그냥 갑자기 이런 이제 출판 일 말고 이거는 잡지 일을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허전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소설 잡지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출판이 많으니까 저한테 1년에 4번 내는 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내는, 그래서 반년간이라는 거 뭐냐면 1년에 2번 내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 이렇게 2번 내는 걸 하면 저도 부담이 없고 또 우리 회사에 있는 편집부 직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소설을 이제 잡지를 만들었는데, 소설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또 무슨 계기가 있어갖고 시를 집어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됐고, 또 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작년부터 제가 이제 연극에 좀 꽂혀갖고 저기 희곡 대본을 갖다가 이제 잡지에 싣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2번 내는 거를 연극 한 편,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뮤지컬 한 편 냈고, 그 다음에 올 봄에는 사탕이라고 이번에 그 신인상을 받은 게 있어요. 저기 대본으로 그 희곡에서 당선된 그 사탕이라는 거 갖고 제가 4월 달에 또 연극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3번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 있어요. 연극이라는 거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푹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고가 나와 있는데, 신인을 뽑아요. 신인을 뽑기 때문에 지금 윤정모 연정모 죄송합니다. 그 시인이 이번에 이제 작년에 신인상을 갖고 뽑혔어요. 저희 반년간지에서. 근데 이번에도 2024년도 이제 또 원고 마감이 8월 30일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시나 또 단편이나 중편, 그 다음에 희곡 이거를 갖다가 응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응모된 거에서 저희가 이제 희곡 같은 경우 연극을 또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거나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한테 좀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마치도 이거는 제가 만든 문장인데, 저는 이거 하면서 다들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좀 누구 하나 좀 치열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각자 나름의 주어진 현재에서
각자의 기질도 다를 것이고 성격이나 주어진 상황, 좀 컨디션 여러 가지 소장 노력 이런 것들이 저는 자기 나름의 되게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 안에서도 진짜 그 죽음과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싸움을 늘 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 만났는데 네. 진짜 다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여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계신다. 네. 여기 다들 분명히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정말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그래도 다 같이 모였으니까 기념사진을 하나 찍고 저희 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쪽에 제가 이제 좀 맛있는 것들 해두고 저희 맥주나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아서 이야기 간단하게 뭐 30분이라도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저희 사제님